그다음에 음, 한번 연습만 한번 해볼까요? 자, 명령문을 파이프로 연결하기. 현재 작업 디렉토리에 최소 행수를 갖는 파일을 3개 찾고자 한다. 아래 열거된 어떤 명령어 중 어떤 것이 원하는 파일 3개를 찾아줄까? 딱 보고 눈치를 챌 수 있을까요? 자, 2번 아니면 4번인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헤드의 세부적인 옵션을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헤드 옵션에서 처음 3개 줄을 뽑고 싶으면은 1-3으로 하면 안 되고 그냥 3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헤드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쓰고 있긴 한데 원래 정석은 헤드 마이너스 n3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파이프 연산자를 했을 때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한번 그 해석을 읽어보겠습니다. 파이프를 생성할 때 뒤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자, 컴퓨터가 한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실행할 때 어디 보자. 프로그램에 대한 소프트웨어와 현재 상태 정보를 담기 위해서 주 기억 장치 메모리에 프로세스를 생성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프로그램이 멈췄을 때 띄우는 프로그램 이름이 프로세스 관리자죠. 모든 프로세스는 표준 입력이라는 입력 채널을 갖고 있다. 스탠다드 인풋, 보통 stdio 그의 i 파트를 담당하고 있죠. 대부분의 그 유닉스 프로그램은 스탠다드 인풋, stdin 우리한테도 좀 쓰는 방법을 모르긴 하지만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문자열이죠. 그리고 모든 프로세스는 표준 출력, 스탠다드 아웃풋, std 아웃이라고 불리는 기본 디폴트 출력 채널도 있다. 자, 이런 채널이 일반적으로 오류나 진단 메시지 용도로 사용되어서 터미널로 오류 메시지를 받으면서도 그 와중에 프로그램 출력 값이 또 다른 프로그램에 팩트되어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게 한다. 쉘은 실질적으로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상적인 상황이면은 사용자가 뭘 키보드로 타이핑하건 다 표준 입력으로 쉘에 보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키보드로 뭘 타이핑하건 이건 스탠다드 인풋이라 가지고 지금 쉘에 인풋돼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표준 출력을 해서 만들어지는 무엇이든지 화면에 출력된다. 프로그램 실행 결과, 그다음에 에러 다 출력되죠. 쉘에게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할 때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하고 임시로 키보드에 타이핑하는 무엇이든지 표준 입력으로 보내주고 프로세스는 표준 출력을 무엇이든 화면에 전송합니다. 그러면은 자 wc-l 그다음에 단백질 파일 이거 텍스트 파일 드렸죠? 그 녀석을 length라는 텍스트 파일로 오른쪽 꺽쇠로 보낸다라는 명령어를 실행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wc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일단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하려고 쉘이 컴퓨터에 지시합니다. 자, 파일 이름을 인자로 제공했기 때문에 자, 파일 표준 입력 대신 wc라는 프로그램은 여기서 입력 값을 읽어옵니다. 또 wc는 별표.pdb 별표.pdb의 그 모든 pdb 파일들을 싹 다 읽어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 녀석 오른쪽 꺽쇠가 뜻하는 거는 자, 표준 출력을 화면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표준 출력을 파일로 보내는 명령어를 합니다. 표준 출력이 프롬프트로 출력되는 것이 아니라 그 표준 출력 결과를 파일로 연결해 줍니다. 누가? 쉘이 그렇게 해줍니다. 잠깐만. 다음에 만약에 wc.pdb 파이프 sort-l을 실행한다면 쉘은 프로세스 2개를 생성한다고 합니다. 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하나 보죠. 그래서 파이프 프로세스 각각에 있어서 하나씩 그래서 일단 wc와 sort는 일단 동시에 실행은 되고요. 근데 wc의 표준 출력이 sort의 표준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꺽쇠 같은 방향 변경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WC는 얘만 실행하는데 sort는 일단 실행을 했는데 얘에 대한 입력값으로 뭐가 들어가? 여기에 표준 출력 결과가 여기 쏙 같이 인풋으로 지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은 오른쪽 꺽쇠와 같은 방향 변경이 없기 때문에 소프트의 출력은 스탠더드 인풋이 화면으로 나가게 되고 아웃풋이 화면으로 나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더블 파이프를 실행하면 일단 프로세스 3개인데 그 프로세스 3개가 여기로 여기서의 표준 출력이 여기서의 표준 입력으로 그다음에 여기서의 표준 출력이 또 여기서의 표준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네요. 자, 그래서 이 구조를 여기서 조금 그림으로 나타내 봤습니다. 이 명령만 치면은 여기 이 프로그램의 이 프로세스 아웃풋이 쉘에 있게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파이프 오른쪽 꺽쇠를 주게 되면은 이 스탠다드 아웃풋이 파일에 있게 되고 그다음에 파이프로 연결해 주게 되면은 여기 좌측 프로세스의 스탠다드 아웃풋이 다음 프로세스의 스탠다드 인풋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왜인지는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우리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 보자. 그래요. 간단하긴 한데 그래서 성공적이었대. 어디 보자.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 덕분에 유닉스 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작업만 잘 수행하는 간단한 도구를 많이 생성하는 데 집중하고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잘 작동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래밍 모델을 여기서의 모델은 통계 모형 같은 게 아니고 음, 모식도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래밍 개념을 파이프와 필터 개념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자, 파이프는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이고요. 필터는 WC 솔트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입력 스트림을 출력 스트림으로 변환하는 것이다. 입력이 들어오면 아웃풋으로 나온다. 이거를 지금 마치 프로그램을 거치는 게 어떤 정수기 필터를 거치는 느낌으로서 필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런 이 필터의 철학을 가장 잘 실현하고 있는 게 디플라이어죠. 아래에서 디플라이어 들어보셨어요? 음. 그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스칼라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나 아니면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 모두 이 파이프와 필터 개념을 아주 잘 실천하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점은 표준 입력에서 텍스트 행을 읽고 표준 출력의 텍스트 행을 쓰는 이미 프로그램은 우리는 다 지금 우리가 리눅스 우분투 상에서 우리가 다뤄본 프로그램들은 다 텍스트 행을 읽고 텍스트 행을 출력하는 프로그램들이었죠. LS라는 것도 내가 이 폴더에 뭐가 있는지를 텍스트로 그냥 출력을 했던 것이고 워드 카운트를 해라 그것도 출력했던 것이고 캣도 출력했던 것이고요. 이런 방식으로 동작하는 모든 프로그램과 조합될 수 있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짜졌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권장사항 여러분도 여러분이 작성한 프로그램을 이러한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어야 하고 작성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파이프에 넣어서 생태계든지 힘을 배갈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그 파이썬 파일이나 R 코드 같은 걸 짤 때 아마 여러분들이 기표 보면 이런 거 많이 있을 거예요. 파이썬 이 코드를 쓰는 방법은 다음을 실행시켜 보세요. 파이썬 ddb.py 그다음에 -n1 뭐 이렇게 -p -5 이런 거 실행하면은 나의 코드가 출력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리드미가 아마 많이 써 있을 겁니다. 일단 파이썬 3 그럼 지금 여기 기준으로 파이썬 3인데 우리가 이미의 어떤 파이썬을 잠깐만요.
파이썬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도 자, 나노 어디 보자. 내가 이미 파이썬 파일을 하나 써봐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린트 뭐 있죠? 헬로 월드. 자, 하고서 컨트롤 엑시트로 해가지고 Y 해. 자, 그러면은 우리의 서버는 주피터 노트북이 뭐라 그래야 돼? 코렘 노트북 같은 노트북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도 우리는 저 파이썬 파일을 프롬프트 상에서 바로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냥 파이썬 example.py 이렇게 하시면은 어때요? 헬로 월드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만약에 나의 연산 결과를 어딘가에 저장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log.txt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결과를 그다음에 내가 나만의 커스텀한 파이썬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결과를 log.txt에 이렇게 저장을 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서버에다가 100개의 분석 코드를 동시에 뿌리는 아이디어는 요거를 쉘에서의 for 루프를 이용해서 100개를 동시에 실행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랑 연결되는 지점이 무엇이냐? 물론 분석 코드의 어떤 주요한 결과는 뭐 CSV 파일로 바로 저장해라 이렇게 시킬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이렇게 오른쪽 꺽쇠 같은 걸 이용하면은 나의 로그는 표준 출력으로 연결시켜서 그 표준 출력을 텍스트 출력에 받도록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별로 시험에 나온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삶에서 좀 쓸만한 쏠쏠한 기능이 뭐냐? 원래 파이썬의 print라는 함수는 스탠다드 아웃풋에 어떤 텍스트를 출력시키는 기능을 원래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파이썬이 스탠다드 아웃풋, 표준 출력으로 뭔가를 엑스포트 시키는 게 있다면 표준 입력을 받아오는 기능에 파이썬이 있겠죠. 그래서 파이썬 표준 입력 받아오기. 여기서 잠깐만요. 표준 입력 받아오기를 프롬프트랑 같이 써야겠다. 잠깐만. 이거는 이거는 우리가 옛날에 실습했던 거고 제가 지금 원하는 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찾아서 다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이거거든요. 요 파이썬 코드 안에 그 내가 인풋을 파싱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여기서 파이썬 example.py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내가 커스텀하게 내가 파이썬 파일 안에 입력을 이 프롬프트 상에서의 입력을 해석하는 코드를 집어넣어서 내가 만약에 같은 파일에 대해서 내가 시뮬레이션 같은 걸 하는데 이럴 때는 나는 100개의 샘플 사이즈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나의 뭐 단백질은 이런 가상의 이그젠플이 이렇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딱 150번, 140번 단백질만 분석하도록 택하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난 컴퓨터가 코어가 많기는 한데 난 컴퓨터 코어를 한 15개만 쓰게 하고 싶어. 이런 옵션을 커스텀하게 지정했을 때 나의 example.py 파일이 요 녀석을 받아와가지고 요거를 분석에 반영하도록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어디에 편하냐? 쉘에서 이제 for 구문 이용해가지고 서로 다른 컴퓨터 코드를 다 실행시키고 싶은데 컴퓨터 코드마다 내가 시뮬레이션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가장 간단한 예제로 시드 넘버를 바꾸고 싶어. 그러면은
밖에서 시드 넘버를 딱 지정을 해줘가지고 서로 다른 1000개의 시드가 돌아가도록 해가지고 1000번에서 똑같은 그 시뮬레이션을 시드만 다르게 해서 여러 개의 랜덤한 결과를 얻어보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 시뮬레이션이나 기상 시뮬레이션 같이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에러텀을 어떤 확률 분포의 난수로 지정을 해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그거 기반의 결과를 내는 코드 같은 경우에는 반복 작업을 시켜서 한 10만 번, 1000번 시뮬레이션 시켜서 이 포트폴리오는 리스크가 뭐 이렇게 디폴트가 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군 하고서 그거 이렇게 그 확률로 가격 매겨가지고 이제 비싸게 팔죠. 말 나온 김에 요 스탠다드 인풋과 아웃풋을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조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시 여기 메인 텍스트로 돌아가 볼게요. 입력, 방향, 변경. 프로그램의 출력 결과 방향 변경을 위해서 오른쪽 꺽쇠를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왼쪽 꺽쇠를 사용해서 입력을 되돌릴 수도 있다. 즉, 표준 입력 대신에 파일을 읽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 걸 볼까요? WC-L 우리 기준으로는 워드 카운트를 잴 건데 보자. 저는 쿼츠 언더바 v1 텍스트를 다시 WC-L을 시켜보겠습니다. WC-L 쿼츠 언더바 v1 텍스트. 뭐 우리가 예상한 결과 나왔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 구문은 의미가 뭡니까? 이 구문은 쿼츠 언더바 v1 텍스트라는 것 자체가 WC 프로그램의 뭐라 그러냐 인풋 인자로 쉘이 인식을 해서 WC한테 쟤를 넘겨주는 거죠. 그다음에 요거 한번 해보죠. WC-L 레프트 파이프 쿼츠 언더바 v1 텍스트. 좌측과 우측의 차이는 뭐냐? 일단 같은 파일인데 결과가 약간 다르게 나왔죠? 위는 뭐냐? WC라는 프로그램의 텍스트 파일 이름을 준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파일 이름을 이 WC가 알아들어서 이 텍스트 파일 안에 그 행 개수를 세라는 거구나 인식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WC-L 레프트 파이프는 뭐냐? 이 파일의 내용을 표준 입력으로 해서 이 WC-L에 준 겁니다. 그러니까 파일 이름을 준 게 아니라 쿼츠 언더바 v1 텍스트 안에 있는 그 이 행의 내용, 이 텍스트 자체를 그냥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WC 입장에서는 WC-L WC-L hello world this is python 하고서 그다음에 컨트롤 그리고 hello world this is python 엔터 치고서 컨트롤 D 누른 결과를 지금 WC한테 던진 거랑 같은 효과를 주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어떻게 해석하는지 다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예제는 입력 자체는 notes.txt라는 그냥 파일 이름을 지칭하는 스트링이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WC라는 그 커맨드 자체가 이 파일명을 들어서 이 파일에 직접 들어가가지고 텍스트 꺼내와가지고 그 텍스트의 내용에서 몇 줄에 있는지 계산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예제는 뭐냐? 이 notes.txt 파일 내용을 표준 입력을 시키는 거랑 같은 효과입니다. 즉, 요 커맨드는 제가 이 작업을 한 거랑 똑같습니다. 제가 진짜로 여기 프롬프트 상에 내가 진짜로 이렇게 텍스트를 친 거랑 똑같은 결과를 주는 거예요.
자, 따라서 파일명이 출력에 주어지지 않고 단지 행 번호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는 차이가 있는 그 커맨드라는 거를 알겠죠? 아, 자, 그다음에 여기서 추상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는지 봅시다. 자, 프로그램의 출력 결과 방향 변경을 위해서 레프트 꺽쇠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는 표준 입력 대신에 파일로부터 표준 입력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작성하는 대신에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례는 무슨 WC가 무슨 파일을 여는지를 명령 라인에 4개 변수에서 넣는 거고요. 두 번째 사례는 WC의 명령 라인에 4개, 명령 4개 변수가 따로 없고 이런 게 없고 그냥 표준 입력에서 읽는데 그 표준 입력의 내용을 내가 마치 그 텍스트 파일에 들어있는 내용을 컨트롤 C 해가지고 이 프롬프트에 컨트롤 V 한 거랑 똑같은 효과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중간의 박스 같은 경우에는 유니크라는 명령어의 그 사용법 관련된 것인데 이게 뭐 중요하진 않지만 저는 파이프의 독해 능력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그냥 퀵하게 읽어봅시다. 유니크는 입력으로부터 인접한 중복된 행을 제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어점 텍스트 파일이 다음에 포함되었다면 유니크를 실행하면은 인접한 유니크를 제거한다. 그래서 코호 두 개가 하나가 되고 스틸 헤드 두 개가 하나가 되고 위아래 코호는 합쳐지지는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만약에 저 멀리 떨어진 것들을 다 중복을 제거하고 싶으면은 전체 프로그램이 전체로 램에 들어갔다가 한번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이렇게 족이 있는 건 여기 있는 게 같은지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행마다 같은지 다른지를 모두 찾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파일이 행이 n개 있다면은 그 비교 연산은 나이브하게 생각하면은 n 커ம்பி네이션 2개, n의 제곱에 비례하는 연산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컴퓨터한테 이건 너무 무거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상위 알고리즘을 좀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더 간단한 버전이 이렇게 임플리멘트 구현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추측을 하고 있고요. 자, 대신에 모든 중복된 행을 제거하고 싶으면 타입을 쓸 수 있습니다. 이거 파이썬에서도 비슷한 원리로 리스트에서 중복된 거 이렇게 제거하실 수 있어요. 해당, 소트, 텍스트, 그 다음 유니크. 이렇게 하면은 중복이 싹 다 제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만약에 중복이 있다면은 소트를 시켰을 때 연달아서 나타나겠죠? 연달아 나타날 테니까 그거를 이제 파이프를 이용해 가지고 유니크한테 넘겨주면은 다 정리를 해줄 겁니다. 그다음에 또 파이프를 한번 또 독해해 봅시다. 데이터 쉘 이 데이터 폴더에 동물점 텍스트로 불리는 파일은 다음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이런 데이터를 보면은 데이터 생기건 되게 간단한데 이게 만약에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이 사람이 이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어떤 노고를 겪었을지가 좀 상상이 됩니다. 어디 이렇게 숲에 어디 잠복해가지고 이렇게 야전 취식하면서 이렇게 계속 야생을 관찰해가지고 찍은 거겠죠? 그래서 다음 아래 파이프라인에 이제 이 녀석을 아래 파이프를 통과시키고 마지막 방향 변경을 마친 텍스트는 뭐가 될까요? 한번 게스 해보실 수 있겠어요? 한 20초만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자, 같이 해볼까요? 일단 이 애니멀.텍스트를 캣을 시키는 건 뭐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는 캣을 하면은 저 텍스트 파일 내용이 화면에 출력이 되죠. 자, 이제부터 표준 입출력을 조금 상기했으니까 그 말로 쓰자면은 캣은 애니멀.텍스트를 표준 출력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요 나온 표준 출력이 이제 헤드에 들어가죠. 근데 헤드를 찍어서 5개만 출력하라는 건 뭡니까? 처음 5개, 요 녀석만 출력을 시키라는 것이죠. 원래 헤드를 실행하면은 원래 저거 5개가 나올 거잖아요. 근데 그 녀석을 파이프로 또 테일이 집어넣습니다. 테일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요 5줄이 이 테일의 표준 입력이 되겠죠. 그럼 테일에 대해서 요 녀석을 받은 테일이 3줄만 출력하라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이번엔 요 맨 마지막 3줄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그리고 요 녀석을 마지막으로 sort하라고 합니다. 근데 sort 마이너스 r이 뭐냐? 우리가 마이너스 r 옵션은 배운 적은 없는 것인데 제가 위에서 아마 있었을 텐데 제가 그냥 굳이 중요하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그냥 지나쳐 습니다 sort 마이너스 r 명령어는 역순으로 정렬을 시킨다. 자, 요 녀석을 역순으로 정렬을 시켰다면은 뭐부터 나오겠어요? 6 디어부터 나오고 죄송합니다. 6 레빗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6 디어겠고 그 다음에 5 라쿤이겠죠. 그러니까 6 레빗, 6 디어, 5 라쿤이 최종적으로 이 파이널 점 텍스트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도 아까 유니크처럼 그냥 여기 강의를 위해서 새롭게 소개하는 어떤 이 우분투 커맨드입니다. 이번에 컷을 잠깐만 한번 써볼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새로 배우는 커맨드입니다. 이전 연습 문제에 사용된 여기 있는 텍스트를 애니멀.텍스트 파일을 가지고 다음 명령어를 실행해 봅시다. 그래서 콤마를 구분자로 각 행을 쪼개려고 하면은 -d 플래그를 쓰시면 된다고 합니다. 다음에 -f 플래그는 각 행의 두 번째 필드를 지정하게 돼서 출력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cut -d 하면 아무래도 얘는 좀 한번 쳐보는 게 낫겠죠? 복사. 그다음에 한번 적읍시다. 나노 애니멀 점 그다음에 아, 이게 제가 잠깐만 지금 당황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요 밖에 있는 그 이 밖에서 복사돼서 뭐라고 하냐 클립보드에 올라와 있는 녀석을 여기에 클립보드로 가져오는 단축키가 있었는데 예, 여기가 여기가 안 됩니다. 잠깐만요. 이거 있는데 어 뭔가 생각하다가 즉흥적으로 생각난 거 하려고 그러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도 제가 다음 시간까지 공부해 와 가지고 다시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은 컷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요거는 그냥 직접 쳐보는 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빠를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그다음에 그러면은 여기 또 한번 컷을 쓰는 녀석이 또 밑에 있기 때문에 요 이그젬플도 일단은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음, 뭐 복습도 할 겸 다음 시간에 2개를 같이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 있는 것부터 다시 밑에 있는 거를 먼저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넬은 분석기를 통해서 시리를 시험해서 17개 파일을 이 디렉토리에 생성했다. 자, 빠르게 이게 잘 들어왔는지 이 파일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홈 디렉토리를 시행해서 다음과 같이 타이핑을 했다. 이랬더니 자, 뭐 이런 가상의 상황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여기 아래에 17개 파일을 집어넣었어. 그래서 이 파일, 여기 디렉토리 안에 모든 텍스트 파일들에 대해서 라인을 카운트 시켰어. 그랬더니 자, 모든 단백질에 대해서 300 라인씩 뭐 잘 나온 것 같죠? 그리고 보통 이럴 때 점검하는 거는 모든 단백질 그 파일들이 잘 프로세싱이 됐는지가 궁금한 거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프로그램의 작동 원리를 좀 알고 있을 때 이 프로그램이 다 돌아갔다면 300라인이 출력돼야 해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러면은 내가 모든 프로그램들이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고 싶으면은 조금 덜 돌아간 거는 덜 돌아가고 에러가 출력된 거는 300라인보다 좀 300라인이 아니겠지 하는 가설을 세울 수 있죠. 그래서 라인들을 한번 출력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파이프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죠? wc-l 별표점 텍스트를 하고서 자, 그러면은 17개의 파일에 대해서 요 라인 수가 다 출력이 되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조금 돌아가다 만 파일이 있다면은 라인 수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요 라인 출력 결과를 맨 처음을 텍스트를 숫자로 인식해가지고 그 숫자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다음에 정렬 결과에 맨 첫 5개의 행만 출력을 시켜봅니다. 아이고, 당연히 이런 일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17개의 단백질 파일 중에 하나가 약간 라인 수가 부족하네요. 여러분들이 같은 파이썬 라인을 돌렸을 때도 100개를 던졌을 때도 비슷한 결과가 우리가 던졌을 때도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거는 한 99개는 다 돌아갔는데 하나는 돌아가다가 에러가 떴어. 그래서 여기가 왜 그런지 한번 살펴봤더니 아이고 월요일 아침 8시에 분석을 수행한 걸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아마도 누군가 주말에 내 서버에 우리 연구실 서버에 또 누가 들어와 가지고 나보다 더 무거운 내가 쓰는 것보다 더 무거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어 연구실 관리자가 임의로 연 컴퓨터가 너무 과부하가 되면은 재부팅 시키세요라는 걸 저장해 놓고 나갔으면은 요 주말에 돌아가는 코드가 갑자기 과부하가 걸려서 재부팅이 되고서 돌아가던 게 멈추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 그다음에 테일도 한번 찍어봅니다. 어디 보자. 그래서 마지막에 300 라인까지 뭐 맨 처음에 있는 240 라인짜리는 그거 빼고 나머지 16개는 잘 돌아간 것 같아. 자, 그런데 300 라인이 뜬다고 해서 이제 다 중요한 게 다 좋은 게 아니야. 내가 분석 코드에다 이런 거 집어넣었어요. 뭔가 로지컬하게는 300 라인에 다 뜰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데 내가 분석 코드를 돌리다가 보면은 뭐 에러 같은 거 뜰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기는 하지만 뭔가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커스텀하게 코드에 어떤 단백질 수치가 5000 이상이면은 파일명을 파일명의 마지막을 G로 저장해라 라는 코드를 이미 삽입을 시켜놨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실험 코드 관례로 요 G가 마지막에 출력되는 건 뭔가 좀 이상한 분석 코드 결과를 표식하기 위해 내가 우리 연구실에 약속을 했다고 칩니다. 자, 근데 마지막에 테일을 보니까 이건 천만다행이죠.
테일이 만약에 G가 없었다면 이런 작업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오류가 있는 채로 다음 사람한테 넘겨가지고 다음 사람이 이게 뭐야 하면서 이렇게 얼굴을 붉히면서 저한테 찾아올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제가 제 단계에서 좀 이상한 그 결과를 찾았습니다. 자, 그럼 이거 말고 G로 끝나는 게 더 있을까 찾아봅니다. 그래서 이번은 LS를 이용해서 LS와 와일드카드를 이용해가지고 WG.text를 이용해서 아 사실은 조금 300라인이지만 이상한 결과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있었구나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와일드카드와 파이프 연산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이거는 굳이 뭐 실험과 연구 상황이 아니라고 해도 만약에 서버를 이용해서 조금 고급스러운 어떤 복잡한 연산을 한다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일이고, 그런 생길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지금 우분투에서 배운 가장 기본적인 커맨드들로 확인하는 예제를 보셨습니다. 다음에 여기 와일드카드 표현식은 어, 저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 우리가 파이썬에서 배웠던 정규표 현식과 마찬가지로 와일드카드 별을 이용해서 특정한 문자를 지칭하고자 할 때 그냥 별은 아무 숫자, 아무 문자, 임의의 길이 다 지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조금 더 특정한 범위의 숫자와 문자를 지칭하고 싶으면은 여기 우리의 쉘에서도 정규표 현식스러운 이 지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보세요. 다음에 내려가겠습니다. 자, 불필요한 파일 제거하기. 여기 지지난 시간에 강조가 됐던 사항이죠. 다 지우려면 조심해라. 왜냐? 쉘은 휴지통이 없으니까. 그래서 RM 하려면은 -i 이렇게 그 플래그 집어넣으면은 정말 지우시겠습니까? 띄울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거는 또 와일드카드의 그냥 변형입니다. 자, 원본 파일은 .dat로 끝나고 처리된 파일은 .txt로 끝난다. 다음 중 어떤 명령어가 처리 과정에서 생긴 모든 중간 파일을 삭제하게 하는가? 1번, 2번, 3번, 4번 중에 뭐예요? 3번이 페이크죠. 답은 2번이고 1번은 딱 점 앞에 지금 한 문자만 있으면 삭제라는 거고, 2번이 임의의 텍스트 확장 들어가진 파일을 삭제하라는 거고, 3번은 자, 별표랑 띄었어. 그러면은 쉘이 혼란스러워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빈 칸을 대상으로 파싱을 하기 때문에 모든 파일을 지우라는 건지 점 텍스트를 지우라는 건지 몰라 합니다. 4번 별점별은 DAT 파일까지 모두 삭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죠. 2번이 적당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파이프와 필터 실습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주 어, 조금 고급진 것을 할 수 있게 됐고,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 이것도 제가 전혀 마주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전 이 머신이 이렇게 화면 보호기가 들어온 적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혹시 영선 조교님한테 이거 비밀번호 좀 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네, 저희는 기다리는 동안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루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건 뭡니까? 이 정도 할 거면 우리는 쉘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쉘한테 하고 싶은 거는 코어가 몇천 개, 몇백 개 되는 서버에 대해서 아니면은 몇백 개의 컴퓨터가 연결된 상황에서 내가 동시에 몇 개의 프로그램 코드를 동시에 던지고 싶은 게 지금 내가 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루프가 아주 도움이 됩니다. 반복적으로 명령어를 실행하게 함으로써 자동화를 통해서 루프는 생산성 향상의 핵심이 됩니다. 파이썬에서만 R에서만 루프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쉘에서도 루프를 쓸 수 있어요. 네. 혹시 비밀번호가 없을 수 있습니다. 1, 2, 3, 4. 이럴 때 궁극의 카드가 있죠. 네. 아유. 근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시는 게 좋습니다. 이 비밀번호는. 왜냐면은 지금 이 가상 머신에는 나중 실습을 위해서 MySQL도 깔아놨거든요. 여러분들의 가상 머신에다가 나중에 MySQL 실습을 할 때 MySQL을 또 까셔도 되는데 만약에 설치 과정에서 약간 좀 힘든 점이 생기거나 아니면 오류가 내가 그동안 가상 머신을 많이 써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뭔가 꼬여가지고 설치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가상 머신 이미지를 쓰실 수 있습니다. 스노보드에 업로드가 되어 있어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컨트롤 X. 제가 이 비밀번호를 오늘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기억을 해야 될 텐데 기억할 자신이 없습니다. 보자. 네, 여기까지 했죠? 와일드카드와 탭 자동 완성과 유사하게 루프를 사용하면은 타이핑 상당량, 즉 타이핑 실수를 줄일 수 있다. 물론 내가 100개의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크루드한 방법이 있죠. 100, 이 프롬프트에 명령어를 100번 입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렇지만 내가 중간에 타이핑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번씩 타이핑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쉘한테 내가 디자인한 자동 어떤 명령어들을 반복시키는 게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basilisk.dat, 그 다음에 unicorn.dat 등으로 이름 붙여진 개놈 데이터 파일이 수백 개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번 예제에서 단지 2개 예제 파일만 있는 creatures 디렉토리를 사용할 것이지만 자, 동일한 원칙은 훨씬 더 많은 파일에 즉시 적용될 수 있다. 자,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을 변경하고 싶지만 원본 파일을 이 2개로 이름을 변경해서 저장한다. 하지만 다음 명령어로 사용할 수 없다. 보자.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우리는 지금 이 2개의 파일을 갖고 있어요. 2개의 파일 이름을 2개의 파일 이름 앞에다가 둘 다 오리지널을 붙여주고 싶어. 자, 제가 빈번히 겪는 일입니다. 옛날에 뭐 이런 거 있어요. 스노우보드에서 어떤 과제물들을 한꺼번에 받아와. 근데 스노우보드에서 과제물 받아오면은 파일명이 엄청 길어요. 한꺼번에 다운로드 받으면은 30명이 냈다. 그러면은 30명의 과제물이 만약에 파일 하나만 내기 시키면은 PDF로 내라고 시키면은 아니면 뭐 코드를 내라고 시키면은 확장자는 보존이 돼. 그런데 파일 이름이 싹 바뀌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다 표준화돼 있어가지고 빅데이터 통계 분석 001 뭐 학과 학번 이름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보통 겪는 그 실무적인 귀찮음은 뭐냐면은 한글 스트링은 귀찮거든요. 앞에 있는 한글 스트링을 싹 다 날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스트링 몇 개를 다 날리고 학번만 남기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 그 스트링을 앞에 뒤에를 자르러 가는 건 더 귀찮아요. 그래서 보통 많이 하는 게 뭐냐? 그 파일을
어차피 파일명이 어떤 합건순으로 이렇게 나열이 될 수 있는 구조라 가지고 그 파일명을 오름차순으로 나열한 다음에 그냥 제가 파일명을 아예 임의로 1점 텍스트, 2점 텍스트, 3점 텍스트 식으로 어차피 그 학생들이 연번은 뭐 성적 파일 같은 걸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건 그런 식으로 깔끔한 파일명으로 바꾸면 뭔가 나중에 실행을 시킬 때 어떤 학생의 파일을 실행을 시킬 때 그냥 한 번에 쫙 실행을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일명을 한꺼번에 바꾸는 작업도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쓸모가 좋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2개의 파일밖에 없지만 쓸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단 약간 좀 구조 뭐라 그러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부합해 보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서 영혼을 한번 끌어모아 봅시다. 실습을 위해서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어 자 긴 파일인데 바질점 텍스트 하나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유닛점 텍스트도 한번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오리지널 대쉬를 한번 넣어 보는 거를 목표로 해 볼게요. 그다음에 cp 직관적이지만 당연히 안 되겠죠?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시도라도 해 보겠습니다. 요 카피에서 와일드카드 별표 쓰면은 파일들을 한꺼번에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내가 만약에 내가 바질 한 파일에 대해서는 뭐 다른 쪽으로 옮길 때 파일명을 바꾸면서 아이고 미안해요. 전 텍스트를 했구나. 파일명을 바꾸면서 옮길 수 있어요. 이거 되거든요. 그다음에 현재 폴더에도 똑같이 이름 바꾸면서 복사할 수 있어요. 여기 오리지널 to 대시 바질.점 텍스트 보이시죠? 그러니까 요거를 본다면 그냥 텍스트들을 자, 별 오리지널 대시 별점 텍스트 하면 뭔가 돼야 될 것 같아. CP가 내 말을 찰떡같이 잘 알아듣는 화면들하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안 되죠. 왜냐면은 카피라는 프로그램은 자기가 설계될 때 맨 마지막 인풋으로는 뭐가 되도록 해야 돼요? 디렉토리를 지정하도록 만들었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일단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자,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냐? 왜냐하면은 상기 두 파일 경우에 전개가 다음과 같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요거는 쉘이 이렇게 번역을 한대요. 상기 명령어는 파일을 백업하지 않고 대신에 이런 오류가 발생하고 그래서 이 녀석은 우리가 CP가 그 디자인된 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자, 대신에 우리가 적어도 이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 CP를 그냥 2번 실행시켜서 바질점 텍스트에다가 오리지널 붙여가지고 바질점 텍스트 만들고 그다음에 유닛점 텍스트에다가 오리지널 붙여서 유닛점 텍스트 만드는 거를 그냥 2번 실행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타이핑하는 게 귀찮을 뿐이죠. 자, 그럼 타이핑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타이핑을 2번 하지 않고 좀 루프 개념을 도입해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루프를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쉬운 거부터 해봅시다. 요거를 위해서는 요 파일 안에 내용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자, 여기 바질이랑 그다음에
유니 안에 텍스트가 조금 들어있어야 되니까 제가 조금 텍스트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자, 바질 에코 바질 이즈 오리지널. 에코의 기능이 뭐죠? 오른쪽에 있는 스트링을 통째로 출력시켜 주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 녀석을 바질점 텍스트에 표준 입력으로 해서 추가를 시킵시다. 꺽쇠가 하나면은 덮어 씌우는 건데 꺽쇠가 두 개면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었죠. 자, 하면은 cat 바질점 텍스트 하시면 바질이 이제 오리지널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유니에도 유니 이즈 오리지널을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유니도 잘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유니에는 한 줄만 더 넣읍시다. 유니콘 이즈 오리지널. 자, 그래서 바질에는 한 줄, 유니에는 두 줄이 들어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자, 일단 원리를 따지지 말고 묻지마로 따라해 봅시다. 오, 파일 네임, 인,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쵸? 자, 바질.점 텍스트, 그다음에 유니.점 텍스트, 엔터. 갑자기 프롬프트가 달러에서 꺽쇠로 바뀌었죠. 봅시다. 자, 두 해라. 뭘 해요? 헤드 마이너스 3 달러 파이넨 엔터 던. 한번 엔터 찍어 볼까요? 뭐가 나와요? 자, 짐작 키로. 자, 우리 그럼 파이썬 같은 거 썼으니까 대충 감으로 한번 맞춰볼 수 있죠? 뭐 한 것 같아요? 요 스트링과 요 스트링을 파일 네임이라는 변수에 번갈아 가면서 저장을 하면서 이 스트링을 이 for 구문 안에서 얘가 바질점 텍스트도 됐다가 유닛점 텍스트도 됐다가 하면서 각 파이 요 스트링에 대해서 요 스트링을 인풋으로 받아서 헤드를 요 스트링을 이 파일 이름으로 받아서 처음 세 줄을 띄워줘라 하는 것 같죠? 일단 우리의 개수입니다. 근데 그 개수가 맞는 것 같나요? 맞는 것 같죠? 어차피 우리 파일이 세 줄이 안 되기 때문에 헤드 마이너스 3 하면 다 뜰 텐데요. 자, 만약에 두 헤드 마이너스 1으로 하면은 이번에는 각 파일에 대해서 처음 한 줄만 띄워준 것 같은 느낌이 나죠? 이것이 쉘에서 for 루프를 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for loop의 구조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조금 더 여기 텍스트를 읽어볼게요. 여기서 짚고 쓸 것. 어차피 쉘에서는 요 띄어쓰기가 파이썬처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아니죠. 네, 그냥 쉘에서는 그냥 이렇게 헤드를 조금 몇 칸 띄고 시작을 해도 헤드는 그냥 헤드입니다. 여기 들여쓰기는 아무런 기능 없는 그냥 가독성용입니다. 다음에 이 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쉘이 키워드 4를 보게 되면은 쉘은 리스트에 있는 각각에 대해 명령문 혹은 명령문 집합을 반복할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루프를 반복할 때마다 이터레이션이라고 하죠, 우리도. 각 작업하고 있는 파일 이름은 파일 네임으로 불리는 변수에 할당된다. 아, 그러니까 쉘에서도 변수를 하나 선언할 수 있구나. 그래서 여기서의 파일 네임은 명령어도 아니고 인풋 인자도 아니고 이거 파일 네임 자체가 하나의 변수가 됩니다.
자, 리스트의 다음 원소로 넘어가기 이전에 이 루프 내용이 실행이 되는데요. 루프 내부에서는 변수 이름 앞에 달러 기호를 붙여서 이 변수의 값을 얻습니다. 자, 달러를 붙이는 게 이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얻어오는 겁니다. 자, 달러 기호는 쉘 인터프리터가 변수명을 텍스트나 외부 명령어가 아닌 변수로 처리해서, 자, 달러가 붙어 있지 않으면은 파일 네임이라는 커맨드가 없는지를 찾아볼 건데, 달러가 붙어 있음으로 해서 파일 네임이라는 이 스트링이 변수구나라는 걸 인식시킬 수 있는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달러 기호는 쉘의 섞기가 이 변수명을 변수로 처리해서 이 변수에 해당하는 값을 이 위치에 치환하도록 지시합니다. 뭐 여기까지 우리가 예상한 거랑 같죠? 다음에 이번 경우에는 자, 리스트를 어떻게 선언했어요? 변수 in 하고서 파일 이름 하나, 파일 이름 하나 이렇게 했었죠? 여기 두 개고 루프가 돌아갈 때마다 이 파일 이름을, 자, 이 리스트가 그냥 이 파일 이름, 즉 그냥 얘네 스트링을 지금 지칭하는 거죠. 이 스트링들. 루퍼가 첫 번째 돌 때 이 파일 네임 첫 번째는 이 바질.텍스트 스트링이 되고요. 쉘 해석기는 바질.텍스트 스트링을 여기 파일 네임에 집어넣어가지고 결론적으로 헤드 -3 바질.텍스트가 되도록 만들어서 헤드가 바질.텍스트에 접근하도록 만들죠. 그다음에 두 번째 반복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변수명을 정확히 구분하는데 이것 좀 헷갈리긴 해요. 그쵸? 헷갈려. 그래서 중괄호 내부에 변수명을 넣어서 변수명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파일 네임 이렇게 쓰는 게 조금 헷갈려. 다른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저 지금 그냥 그 프롬프트에서 위쪽 방향키 눌러가지고 지금 갖고 온 겁니다. 내가 옛날에 실행시킨 명령 갖고 오고 싶으면 위쪽 방향키나 아래쪽 방향키 누르시면 돼요. 이제 이 녀석을 브레이스로 감쌀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금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요 세미콜론은 엔터랑 동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명령어들을 구분해 주는 역할. 우리가 파이썬에서도 많이 봤던 거죠. 자, 짠. 뭐 그러면은 브레이스 씌운다고 뭐 별일 일어나는 거 아니고요. 다만 이런 식으로 브레이스를 중간에 씌우다 말면 안 되겠죠. 이번에는 이런 일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자, 조금 더 진전됐죠? for data file in 별표.pdb. 자, 지난 시간 기억하십니까? 쉘이 별표를 받으면 뭐 한댔어요? 쉘이 알아서 요 별표 자리에 있는 이 별표 조건을 만족하는 파일들을 다 찾아와가지고 여기를 지가 알아서 이 별표를 만족시키는 파일 이름으로 다 바꾼다고 했죠? 그러니까 다음 코드의 출력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일단 아래부터 합시다. 데이터 파일 in 우리 기준으로는 PDB 파일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디렉토리에는 텍스트 파일들이 많죠. 그래서 별표.텍스트를 하고서 자, 둘을 하고서 ls 달러 데이터 파일 하고서 던 하면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ls 하고서 그 다음에 파일명 입력하면은 어떤 기능을 하죠? 그냥 해당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은 파일명이 뜨고 없으면은 그냥 empty prompt가 뜨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 디렉토리에 존재하는 파일들에 대해서 그 파일들을 순차적으로 이 데이터 파일 그 파일 이름명을 순차적으로 데이터 파일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 파일명을
이 데이터 파일이라는 변수에 집어넣어서 마치 ls 바질.txt, ls logo.txt, ls original to 바질.txt 요 ls라는 커맨드를 9번 지금 실행을 시킨 거라고 지금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커맨드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위에서 본 예제에서 조금 어디를 발전시킨 거예요? 이 변수에 들어올 어떤 스트링들을 지정할 때 이 스트링들을 어떻게 발전시켰어? 일일이 다 입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폴더에 있는 모든 텍스트 파일 이름 다 갖고 와라.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작업을 이 디렉토리에 존재하는 모든 파일에 대해서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는 터치에 대해서만 하고 싶어. 자, 그럼 내가 디렉토리 구조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q 별표점 텍스트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를테면은 뭐 ls 하지 말고 뭐 헤드 마이너스 한 줄씩만 찍어라 라고 하면은 이게 잠깐 리마인더 드리자면은 세 파일 중에 하나는 아예 내용이 없고요. 그다음에 다른 파일들은 한 몇 줄씩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줄만 찍어라라고 하면은 empty 파일은 아예 아무것도 안 나오고 한 줄 한 줄씩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지금 쉘에서 forloop 쓸 때 여기 리스트는 내가 와일드 카드를 잘 조정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범주로 좀 지정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고요. 그런데 이건 뭘까요? 다시 돌아가요. ls 하던 시절로 돌아갑니다. 이번에 자 지금 우리가 아래에 있는 거 했고요. 위에 있는 거 해봅시다. for date 파일 in 별표.pd 텍스트 하고서 자, 저 q 별표.텍스트로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에 do 하고 뭐해? ls 별표.텍스트 해보겠습니다. 뭐가 실행될까요? 자, 일단 포그본이라고 하면은 쿼츠 v0.txt, 쿼츠 v1.txt, 쿼츠 v2.txt라는 파일 명이 이 3번 동안 데이터 파일이라는 변수에 들어오면서 ls 별표.txt를 실행시키겠죠? 뭐가 나올까? 뭐가 3번 나왔어요? ls 별표.txt가 그냥 3번 나왔죠? 별표가 딱히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안에서? 그냥 이 별표는 모든 텍스트 파일 다 불러오란 뜻이구나 하고서 그냥 지가 알아서 요 ls 별표.txt 할 때는 그냥 이 별표 와일드 카드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q 별표.txt 할 때는 q 별표.txt 와일드 카드 역할을 하고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실행이 되는데 3번에 걸쳐서 뭐가 실행되느냐? 그냥 ls 별표.txt가 그냥 3번 실행되는 거고 ls 별표.txt가 쉘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요 디렉토리 상에 존재하는 모든 별표.txt 그냥 갖고 와가지고 한 번 한 번 한 번씩 실행시킨 것이죠. 자, 그래서 왜 두 루프 실행 결과는 다를까? 첫 번째 코드 블록은 루프를 돌릴 때마다 동일한 출력 결과를 출력하죠. 왜죠? 대시는 루트 몸통 내부에 와일드카드 별표.pdb를 확장을 해서 그때그때마다 .pdb로 끝나는 모든 파일을 그냥 매칭시키는 것이죠.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코드 블록은 뭐예요? 그때그때마다 데이터 파일 변수 값에 여기 데이터 파일 변수 값에 여기에 그때그때마다
쿼츠 언더바 v0 점 텍스트, 쿼츠 언더바 v1 점 텍스트, 쿼츠 언더바 v2 점 텍스트를 어, 주게 되는 이 녀석을 ls 명령어로 출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개를 이제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두 개 여기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랑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약간 헷갈리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 강의 노트에서도 조금 헷갈리지 말라고 노트를 시켜줍니다. 봅시다. 루프 안에서 타이핑을 할 때 쉘 프롬프트가 잠깐 별표에서 달러에서 오른쪽 꺽쇠로 바뀌죠. 두 번째 이 꺽쇠 프롬프트는 우리의 온전한 명령문 타이핑이 끝마쳐지지 않았음을 상기시키려고 다르게 표기되는 겁니다. 그래. 그러니까 오른쪽 파이프가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미콜론은 어떤 역할을 해요? 두 명령어로 구성된 문장을 단일 명령줄로 단순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 녀석을 우리가 위에서 요 녀석을 굳이 여러 줄로 쓰고 싶지 않으면은 for 데이터 파일 in 별표점 텍스트하고 엔터 치고 뭐 to 세미콜론 ls 달러 데이터 파일 세미콜론 done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고 있지만 한번 짚을 것. 쉘 프롬프트로 오른쪽 꺽쇠 기호가 사용되는 것을 확인했지만 오른쪽 꺽쇠 기호는 출력 결과를 방향 변경할 때도 우리가 썼었죠. 뭐 마찬가지로 유사하게 우리가 달러 기호를 쉘 프롬프트로도 썼었지만 이렇게 쉘로 하여금 변수 값을 추출하게 하는 기호로도 썼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호라고 해도 이 명령문의 맥락에 따라서 사용되는 그 용도가 약간 다르다는 거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네모 박스로 쳐져 있고요. 다시 우리가 할 일로 돌아갑시다. 우리의 목표가 뭐였어요? 이 바질점 텍스트랑 유니점 텍스트 앞에가 오리지널 붙여가지고 사본 만드는 거였죠. 이 for 구문 이용해서 한번 해볼까요? 자, 루프의 변수명을 우리가 파일 네임으로 위에서 했었죠. 하지만 쉘 자체는 변수명이 어떻게 장명되는지 문제가 안 되니까 요렇게 한번 해봅시다. 진짜 파이썬 같네요. 코드가. for x in 바질점 텍스트 유닛점 텍스트 다음에 열어. 자, 두까지 한번 치겠습니다. 두 4번 뜨는 게 뭐였죠? 카피의 대상 바질점 텍스트랑 유닛점 텍스트. 근데 그 녀석들이 X 안에 순차적으로 들어와. 그러면은 copy -x 하고서 copy original dash 달러 $x 점 이렇게 하고서 done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 미션을 수행할 수 있으려나요? 됐으면 좋겠죠? 자, 한번 해봅시다. 떨리는 순간이에요. 엔터. 자, ls 한번 찍어봅니다. 어이구, 여기 보이십니까? 오리지널 바질점 텍스트랑 오리지널 유닛점 텍스트 잘 수행됐습니다. 우리가 한층 더 이 배시세를 더 강력하게 쓸 수 있어진 것 같죠? 그래서 일단 우리의 목표는 달성했고 조금 왼쪽에서 조금 더 연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습되어 있는 거 굳이 쳐보진 않고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요거 하면 뭐 나오겠어요? 요 두 개의 처음 세 줄 찍어주겠죠? 그다음에 이 변수명이 굳이 x라도 상관없고 템퍼러처라도 상관없고 오케이? 자, 그렇지만 개념상으로 그런 건 알지만 하지만 다들 느끼시겠지만 변수명 장명이 코딩 시간의 한 80%는 차지하죠.
단순형 장명하실 때 그냥 x 템퍼러처 하는 것처럼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이름보다는 아까 파일 네임처럼 조금은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이름을 사용해라 이런 식으로 좀 써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와일드카드 이용해서 내가 지정하고 싶은 파일명 리스트에 제한을 거는 거 우리가 한번 해봤었죠? 이것도 잠깐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for를 이제 파일을 꼭 for 안에 하나만 실행할 필요 없죠? 여러 개 해도 됩니다. echo file name 그다음에 head-1 file name 이러고서 던하시면은 각 파일 네임에 대해서 2개를 다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내가 포그만 하는데 대체 이 헤드가 찍힌 게 어떤 파일에서 나온 건지 내가 좀 모를 때 에코 한번 시키면은 파일 이름까지 같이 출력해 주니까 내가 포그만으로 만약에 이 오래 돌아가는 코드라면은 지금은 이 파일에 대해서 어떤 코드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를 내가 이렇게 프롬프트를 보면서 알 수가 있겠죠? 에코를 이런 방식으로도 쓸 수가 있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계속 이어서 이 루프를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